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너무나도 여러 가지 큰일들이 벌어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 억울한 상황들을 누군가에게는 하소연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절 유독 싫어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제 밑에 3살 터울의 남동생과 5살 차이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보고 너는 형이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먹을 것이든 입는 것이든 용돈도 대부분의 것을 저보다 동생들에게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며 저를 대신 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동생들은 말로만 조언하듯 주의를 주시거나 정말 화낼 때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면 저는 몽둥이를 들고 와 사정없이 휘두르며 때려서 한 번은 팔에 금이 간 적도 있었으며 동생들과 진흙으로 장난치다가 옷이 더러워졌다면서 저만 집 밖으로 내쫓아서 감기에 걸린 적도 있었죠. 그때는 그냥 진짜 어린 마음에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커갈 무렵 이제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사춘기가 지나 고등학생이 들어갈 무렵에도 저희 집의 차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알고도 어쩔 수 없는 듯 외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동생들도 배웠는지 저한테 버릇없이 굴 때면 참다 화가 나서 동생들을 때린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와서는 저를 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죽 답답하고 잘못했으면 동생들이 너를 안 따르겠냐며 더욱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 뭐라 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아직도 눈 위에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마하고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바로 들어오기보다 항상 친구 집이나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학교 성적은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런 갈등 속에서 저에게 희망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는 아니어도 보이지 않게 엄마 몰래 저에게 신경 써주시는 듯 했고 용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관심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만 불러내어 밥도 사주면서 엄마도 널 사랑하는데 장남이니까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저에게 토닥이며 말을 하고는 했었죠.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고는 아버지를 제외한 사이가 안 좋은 가족관계 속에서 더 이상은 지내고 싶지 않아 대학을 핑계로 독립을 선언했고 아버지만 반대를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저에게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성인이니 알아서 하는 게 맞다는 등의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놓고 자기 자식들은 나이가 30이 넘는 동안 결혼할 때까지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이 집안의 완전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가끔 아버지일 뿐 결국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였고 제 진짜 친모라는 여자는 저를 낳자마자 전 남자친구와 바람이 나 제가 돌 무렵 저랑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필요하다며 친할머니의 권유로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지금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에게 향했던 계모가 한 짓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제가 전처의 아들인 걸 아냐고 하니까 그건 아직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 한없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계모라는 진실이라도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받는 차별을 받아들였을 건데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차별받는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내가 더 잘하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헛된 노력을 수십 년간 해왔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한 줄은 몰랐다고 자신 때문에 제가 희생당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같이 우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지금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평생을 저에게 말하지 마시지 왜 이제 와서 말을 하시냐고 여쭤보니
바람남 친모가 사실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데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칠 것 같더군요. 수십 년을 얼굴 한번 안 봐놓고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게 꼬였는데 이제 와서 날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저는 절대로 그 친모라는 여자를 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모와 계모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에 남은 것은 나밖에 없고 제 스스로 홀로 서야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집안에 손 벌리지 말자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고 물론 지원해달라고 해도 계모가 해주지도 않겠지만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집안과 연을 끊고자 연락처를 바꾸고 저 혼자 학교를 휴학하고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역 가림 없이 지방도 가리지 않고 노가다를 돌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었고 그렇게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기기사 자격증과 학비를 충당하여 졸업하여 공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까지도 동생 놈들은 집안에서 부모 용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동생은 지방대를 나와서 공무원 준비한다며 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만 따로 연락을 드려 식사를 대접했었고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족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다고 할 거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마음은 좀 아파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도 나의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아버지만 따로 초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제가 호라비 밑에서 자란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혼자만 따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제가 진짜로 이럴 줄 몰랐는지 그럼 엄마나 동생은 어쩌냐고 하셔서 그 사람들은 제 가족도 아니라고 그 아줌마도 저한테 한 짓거리 생각하면 엄마라는 말 입에 담을 생각도 못할 거라니까 그날 저녁 계모한테 전화 와서는 한 소리 하며 저에게 화내길래 저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한테 어릴 때 때리고 했던 애라고 생각하면 당신한테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여기라고 앞으로도 조용히 아버지 돈이나 기생충처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제 와서 엄마 행사를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두고 보라면서 끊더군요. 아마 이때부터 동생들도 제가 계모 자식이 아닌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계모 끌고 오실 거면 오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부모 없이 결혼하겠다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며 다 자기 죄라며 사과를 하시던 아버지. 저도 그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도 제대로 안 부르고 예식 진행을 하며 아버지 쪽 친척들과 아버지만 참석한 결혼식이 되었고 제 아내는 결혼식을 치르고 1년 뒤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를 껴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그런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남은 모든 시간을 가정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둘이 태어나고 주말이면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처가댁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나 국내 여행도 가고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계모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괜찮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저녁 시간을 빼서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둘이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밤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장례식장에 서둘러 갔더니 계모와 동생들이 여긴 대체 왜 왔냐고 자기 가족도 아닌 놈이 왜 왔냐며 소리 지르길래 당연히 내 아버지라서 왔다고 말하며 아버지 영정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모가 저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계모에게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계모는 계속 뻔뻔하게 친자도 아닌 놈이 여태 외면하다가 아버지 죽었으니 아버지 재산 노리고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옆에 있던 동생들도 합류해서 제 멱살까지 잡아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말리기 시작하였고 좀 진정되는 찰나 계모가 저한테 격분하며 이어서 말을 하더군요.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입으로 너는 친자가 아니라고 말했어.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진지하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모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 날 아버지가 계속해서 거절하니 그 친모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사실 그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라 바람 피운 남자의 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고 동생들과 유전자 대조를 했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인생은 바람난 친모 때문에 모든 게 다 제 존재 자체가 최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품으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날 아버지 묘 앞에서 미친 사람 마냥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보다 아버지가 더 슬프시겠죠. 그러면서도 저를 아들 취급하시며 저랑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하시던 우리 아버지. 그 후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고 계모는 저한테 말하기를 재산 한 푼도 꿈꾸지 말라며 아버지한테 찾아오지 말고 이 집안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일 뿐이라며 욕을 퍼붓는 계모와 동생 둘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다가 도저히 그냥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모도 싫었고 동생들도 싫었고 누가 뭐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타인의 자식인 줄 알고도 받아들인 거니 법적으로 입양이 맞다고 하며 저 또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계모와 동생들과 같이 1순위 재산 분할로 받게 되었고 저에게 수없이 욕설과 협박을 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물먹이고 유산을 챙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재산은 내가 알아서 지낼 테니 너희들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왔었네요. 이렇게 모든 존재를 악하게 만드는 본 적도 없는 친엄마는 앞으로도 평생 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증오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제발 여러분 바람 피우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정말 죄입니다.